녹음이 우거진 산.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공간인데요. 작은 삽을 손에 쥐니까 주변을 휘 살피네요. 예쁜 꽃이 달린 식물에 눈길을 주더니 주저없이 뿌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이 꽃이 원추리 꽃이에요. 이 한약재 이름으로는 뿌리에 덩어리 같은 게 달려있어 덩이 뿌리를 헌초근이라는 이름으로 약으로 쓰죠. 아, 꽃의 뿌리는 몸에 좋은 약재로 쓰이는군요. 동네 오빠 같으면서 신만이 같은 약초 캐는 남자. 정성스럽게 비닐봉투에 원추리 꽃을 넣더니 표본을 만드는 연구실에 성큼 들어가고, 이곳은 약용자원 식물을 연구하는 한의학연구원입니다. 저장고에는 국내외 약용자원 식물을 표본으로 만들어 보관하는데요. 행여 표본을 훼손할까 봐 화학약품 대신 직접 손으로 보듬는 정성을 보태죠. 최대한 빨리 습기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걸 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온에다가 뭐 100도 이런 데다가 노출해가지고 말리면 빨리 마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식물 세포 안에 있는 기관들이 다 손상됩니다. 유전자도 손상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흡습지를 이용해서 그냥 습기를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 가닥 한 가닥 고이 접는 능숙한 손길. 방금 캔 식물을 압착해 건조기에 넣습니다. 수분을 빼는 동안 토종 약초를 전시한 표본관을 둘러볼까요? 표본관에는 600여 개의 식물, 동물, 광물성 약초가 있습니다. 녹용, 도마뱀 등 동물로 만든 약재가 시선을 사로잡네요. 아, 말린 해마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천남성이라는 약재인데요. 네. 천남성은 사실 독약입니다. 진짜요? 만져도 돼요?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입으로 가면 안 되죠. 아, 우와. 옛날에 사약 재료로도 썼고, 물론 이거보다 부자를 더 많이 썼지만. 사약 재료요? 네. 풍담을 없애는 약인데요. 네. 풍담이라고 하면 좀 어렵죠. 풍이라고 하는 건 중풍.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이 풍이고, 담은 가래,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이죠. 네. 노폐물로 인해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질병. 예를 들어서 색전, 혈관 색전 또는 뇌혈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죠. 그런 사람에게 응급처치 용도로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약재로 쓰는 돌도 있는데요. 우황청심원을 싼 금박지 생각나시죠? 광물성 약재는 위장약, 중풍 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팔색조입니다.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여기 있는 약재가 총 600점 정도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신이라는 약재의 경우에는 통증, 특히 치통, 이가 아플 때, 그럴 때 주로 쓰는 게 이 세신인데, 이 약재를 식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모으려면 캐기 힘들겠죠. 그래서 네.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노루기라고 하는 다른 식물의 뿌리를 잘라서 말려놓으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 장이세신이라는 이름의 가짜 약재로 쓰고 있죠. 비슷한 약재는 어떻게 감별할까요? 말린 약재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백소일까요? 아, 이건가요? 아, 왼쪽이군요. 백소와 비슷한 이여부 피소에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확대 현미경으로 세포 조직을 비교할 수 있죠.
정확한 건 유전자 감식 방법입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유전자를 감식하다니 재밌네요. 실험을 위해 가루로 만든 약재를 도구에 넣죠. 이후 소량의 DNA를 분석 가능한 양으로 늘려주는 증폭기에 넣습니다. 또 DNA를 크기별로 분리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 전기가 통하는 용액에 넣으면 결과 값은 높낮이가 다른 줄 형태로 나옵니다. 높이가 같은 게 같은 성질을 지닌 유전자죠. 한약은 이게 식품이 아니고 하나의 약품입니다. 약품의 개념에서 약품은 항상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한약재를 사용해야 되고 정확하게 맞는 식물에서 가공된 약재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의 어떤 동등성 확보 차원에서는 유전자 감별을 통해서 정확한 기원 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재 추출물이 항암 치료에 효과적임을 밝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 유용한 결과를 얻었죠. 부를 창출하는 식물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 국제 협약까지 등장할 만큼 치열합니다. 어떤 식물에 대해서 약효를 발견했을 경우에 그 식물을 원래 보유하고 있던 국가에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향토 식물들, 우리나라 특산 자원 식물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 식물들의 어떤 효과나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그것들이 해외 다국적 회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허나 또는 제품화를 했을 때 그 이익들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집한 식물의 수분이 마르고, 이렇게 보니 유년 시절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 책 속에 말린 게 생각나네요. 식물 표본을 잘 고정시켜 일정 온도의 수장고에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유전자 감식 등 어려운 방법을 쓰기 전에 애초에 표준 표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표준이 있어야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고 다른 실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장고와 컴퓨터에 저장한 자료가 약 12,000개. 도서관에서 책을 찾듯 식물 표본을 찾을 수 있겠네요. 기력이 쇠하면서 정성스럽게 다린 보약이 생각나는데요. 그동안 값싼 중국 한약재 때문에 국내 농가가 하나둘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슈퍼차이나의 기세로 수입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종 약초가 절실한 시점인데요. 아는 것이 힘!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약초를 찾는 게 그 시작이겠죠? 선인장과 식물 후디야. 아프리카 사냥꾼들이 장기간 사냥을 떠날 때 배고픔을 달래려 먹는 건데요. 유럽의 여러 제약사들이 후디야를 이용해 다이어트 약품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죠. 이 같은 생물자원의 권리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도 등장한 시대. 자국의 약용자원 식물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겠죠? 가치는 지키는 자의 몫입니다.